여기 한번 틀어줄게요. 여기다가 같이 보게. 자, 우리 40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좀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40페이지 문제가 좀 어렵죠? 네. 자, 먼저 40페이지에 310번부터 한번 봅시다. 310번은 fx하고 g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hx는 걔네 둘을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4를 더한 거니까 hx는 이렇게 생긴 거야.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인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딱 읽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이거 산술기하 쓰면 바로 풀리겠구나. 산술기하를 쓸 때 어떤 상황이죠? 이놈과 이놈을 곱했을 때 곱이 일정하죠.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 서로 약분되잖아. 그래서 곱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색칠되어 있는 이 각각이 0보다 확실히 어때? 크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 산술기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산술기하 식은 알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죠. ab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땐 언제지?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치?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 정도까지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산술기하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 색칠된 둘을 주인공으로 산술기하 식을 쓴다면 크거나 같다 2루트 하고 이제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뭐 되는 거야?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곱해지면 자, 뒤에 플러스 하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건 얘가 얼마가 돼? 여기만 요렇게만 근데 x 제곱 그냥 1의 x 제곱이다. 거기 1에다가 x제곱 붙이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요. 뭐야? 1은 아무리 제곱해도 뭐야? 그냥 1이잖아. 그럼 1의 x제곱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 1. 그치? 1이지 1. 2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이면 서로 역수관계 아니에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게 2의 x제곱 분의 1과 같은 거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1 돼야 돼. 그래서 이거 1이고 그럼 루트 그냥 같이 사라지고 2 더하기 4가 되니까 얼마다? 6이 되겠지? 그럼 최소값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쓴다는 것이 이 유형의 포인트예요. 산술기하를 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유형 있죠? 유형 10에 있는 문제들은 산술기하를 쓰긴 쓰는데 산술기하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산술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치환한 식의 범위를 찾아서 가는 거야. 자,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끝에 거 한번 해볼게요. 317번. 자, 이게 이제 치환에서 최대 최소 찾는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유형인데요. 일단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 식의 주인공을 얘 하나 누구를 이 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래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걸 통째로 이 식의 주인공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째로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철아, 첫 번째로는 얘를 t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될까라는 게 첫 번째야. 그쵸? 이 초록색 부분은 이걸 제곱시켰다고 해서 얘가 되지 않죠? 이걸 제곱시킨 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2를 빼줘야지 얘가 되죠. 그죠? 맞지? 그래서 얘를 t로 만드는 순간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 그치? 범위. 우리가 보통 다른 문제에서 뭐 2의 x제곱 같은 거 t로 치환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t로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가 생기지? 무조건 t는 0보다 커요. 이게 이제 패시브야. 그치? 늘 붙는 범위야. 근데 지금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도 그냥 0보다만 크면 될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t의 범위를 찾는 데는 방금 옆에 라인에서 했던 거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서로 곱하면 1되는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해가지고 요거는 2 루트 자 정건 얘랑 얘랑 곱해졌어. 루트 안에가 얼마가 돼? 1 되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 2인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무조건 2보다 어때? 그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 이게 두 번째. 그치? 그래서 요 앞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잘 체크해 주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 이 식 전체는 이렇게 되겠죠? t제곱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마이너스 3t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2하고 요 끝에 2분의 1이 만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됐고요. t의 범위는 2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얘의 뭘 가지래? 뭘 찾으래?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재현은 어떻게 할까? 그지?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t-2분의 3의 제곱이고 바깥에 얼마 남게요? 맞나?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면은 4분의 9인데 그럼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랑 이 끝에 있는 얘가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5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꼭지점이 윤정아 몇 컴마 몇이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5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꼭지점이 t값이 2분의 3 컴마 그리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5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였기 때문에 t가 2인 라인을 그어서 범위를 제한해야 돼. 그치? 근데 t가 2인 라인이면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살짝 t가 2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쵸? 오른쪽. 그래서 살짝 오른쪽에다가 내가 t가 2인 라인을 그어주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인여가 결국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질까?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 최소값이 얼마인데? 어, 2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지 않나? 그지? 여기다 넣어보면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분의 7. 자, 이렇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형진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소값 베타는 지금 구한 거죠.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나? 여러분 요 문제에서 알파 찾는 게 어려워요. 그죠? 지금 우리가 최소값 베타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는 알았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 알았고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t값이 얼마인 것도 알아요? t값이 2일 때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t가 아니라 누구 값이야? x값이잖아. 그럼 t가 2가 되는 그 순간에 x가 얼마냐 이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요게 알파거든요. 그치? 근데 t라는 애가 뭐였는데? t라는 애가 요 빨간 부분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딱 2가 됐다는 건 요 부분이 딱 2가 됐다는 건 아까 전에 써놓은 이 산술기하에서 뭐가 성립했다? 그치,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딱 2가 된 거니까. 근데 아까 우리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란 어떤 거였지? 이 두 주인공이 뭐 할 때? 같을 때였어요. 같을 때. 그럼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는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잖아. 역수관계인데 둘이 같아. 그럼 2의 x제곱이 얼마란 얘기일까? 1이란 얘기죠. 1. 그러니까 2의 x제곱은 1인 거고 2의 x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x는 몇인 거고? 0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가 2일 때라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x가 0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x가 0일 때. 그래서 알파 값은 0이고요.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 중에서 상당히 복잡한 유형이다. 그죠? 잘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기 40페이지에서 또 질문 있나요? 네. 뭐? 315랑 316. 그 네가 해보세요. 방금 317번 했으니까. 이거 317은 풀었는데 그 위에 두 개 못 풀었어요. 아 그래? 네. 위에 두 개가 더 쉽지 않니? 근데 똑같- 안 했게도 싶고. 아니 또 315번은 그냥 얘를 t로 치환하면 되잖아.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그러면은 t제곱 빼기 2 아니야? 그치? 그거 똑같아. t의 범위 0, 2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도 마찬가지. 316번도 이거를 t로 치환해지 이거를. 요거를 t로 치환하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t의 범위 이번에도 2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최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문제보다 더 쉽지 않나요? 그쵸? 더 쉬운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1쪽으로 가서 41쪽에서는 지수 방정식인데요. 그 유형 11은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라인 중에 치환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맨 밑에 있는 324번. 자,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인여가 어떻게 하면서 출발할까? 그쵸? 누구를? a의 x제곱을 뭘로?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 우리가 흔하게 더 쓰는 거는 t를 많이 씁니다.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인여가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t 6 넘기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t로 인수분해하면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니까 t 값이 얼마 또는 얼마일까?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요렇게 생긴 애를 t로 치환할 때 기본적으로 붙는 범위가 뭐니까?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늘 붙으니까 방금 찾은 두 값 중에 누구를 골라? 3을 골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상황상 맞지 않고. 그러면 끝났지. t라는 게 a의 x제곱이었잖아. 맞죠? 그럼 a의 x제곱의 값이 3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3이 됐는데 문제에서 요 방정식의 한 근이 4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서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죠? 그래서 a의 4분의 1제곱이 3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a의 4분의 1제곱이 3이 됐다니까. 자, a의 4분의 1제곱이 3이야. 그러면 소연아, a는 얼마야? 양변에 몇 제곱을 때려버릴까? 4제곱을 때려버리자. 그러면 a는 뭐가 돼? 그게 얼만데? 구구단에 나온다. 구구단에.
3의 4제곱을 물어봤는데 왜 책을 뒤적거리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81, 그치? 81. 자, 얘가 답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42쪽으로 가면 42쪽에서는 지수 방정식, 역시 치환해가지고 푸는 지수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 326번에 2번.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답 한번 찾아봐. 326번에 2번. 뭐 복잡한 거 뭐 없습니다. 그냥 그 치환한다. 우리가 치환해서 푸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요거 근과계수의 관계 한 번만 써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326번에 2번. 자, 이 문제에서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풀면 되죠.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요거를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으로 만들고 그러면 t 값이 3 또는 4니까 t라는 게 2의 x제곱이었잖아. 2의 x제곱이 3이거나 또는 4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2의 알파 제곱을 뭐 3이라고 하고 그리고 2의 베타 제곱을 4라고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알파 베타는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중에 한 놈은 3이고 한 놈은 4인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2의 2알파 제곱이란 뭐예요? 그죠?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제곱한 거니까 9가 되는 거고 얘는 4를 제곱한 거니까 16이 돼서 답은 25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이거를 이게 아니라 11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얘만 11로 바꾼다. 그죠? 이러면 근과계수를 써야 되죠. 그럼 여기서 근과계수를 쓸 때는 자 여기가 11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최초에 주어져 있던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하고 뭐라고 말해야 적당해?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라고 말해야 적당하지, 그치? 그러므로 근과계수의 관계를 쓸 때도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니까 치환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의 합이 얼마다? 7이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두 개를 써야죠. 그쵸? 그러면 얘를 찾을 때도 요 2의 2알파 제곱 플러스 2의 2베타 제곱 이걸 찾을 때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요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얘를 몇 번 빼? 얘를 2번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49 마이너스 22 해가지고 27 요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과계수의 관계를 잘 사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5였고요. 변형한 것도 하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형 14는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은 일단 만나면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일단 만나면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밑이 얼마가 되거나 밑이 1이 되거나 혹은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생겼지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그쵸? 예를 들면 뭐 1의 5제곱이나 뭐 1의 10제곱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 지수가 다르지만 밑이 1이 돼버리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2의 0제곱이나 5의 0제곱이나 똑같은 것처럼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역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x가 밑과 지수에 모두 있으면 일단 조심.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329번에 329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식이 이렇게 생겼어.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보자마자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로 여기서 해가 나올 가능성은요. 자, 단순하게 좌변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가 어떨 때 같으면, 그쵸? 같으면 해가 좌우변이 같아지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3-2x하고 x제곱이 같을 때 요거 한번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단 말이지. 성은아,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지수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다. 밑이 얼마가 된다면. 지수가 서로 달라도 밑이 얼마가 되면. 아까 썼잖아. 좀 전에 썼잖아. 좀 전에 여기다 뭐라고 썼어? 밑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그치? 밑이 1이 되면 생각해봐. 자, 여기서 여기 밑에 지금 x 플러스 2가 있잖아. x 플러스 2라는 밑이 1이 되면 좌변 이것도 1의 몇 제곱, 얘도 1의 몇 제곱이 되잖아. 맞니 성은아? 그러면 1의 몇 제곱과 1의 몇 제곱, 이 네모와 세모가 서로 달라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어? 맞지?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 밑이 1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 번째 걸 까먹고 답을 놓칠 수 있어. 자, 그럼 요거부터 풀어보면은 얘는 x값이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3과 1 나와.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선 x값이 뭐 나와요? x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 자체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요거까지 감안하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값은 풀마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딱 보자마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3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한번 내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몇 명이나 풀까 궁금해가지고요. 336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아무런 설명도 안 할 테니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336번. 고1 때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놓고서 fx가 gx보다 크잖아요 지금. 요거는 기본이지. 밑이 지금 10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다 알죠. 그래서 뒤집었어. 그래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fx가 gx보다 더 어디 있단 뜻? 위에 있단 뜻이잖아. 여기까지도 알아.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까지도 아는데 그걸 여기서 못 찾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fx는 이렇게 곡선이고 gx는 직선이니까, 자,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fx에다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 거 보이나요? 그러면 지금 저 색칠한 부분을 x의 범위로 말하면 답인 거잖아 그냥. 그치?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x의 범위로 말한다면 서준아 어떻게 말해야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 a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 맞죠? 혹시 나는 이렇게 색칠을 해놔도 왜 답이 2번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fx라는 애랑 gx라는 애가 만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세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세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잘라볼게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자 여기를 각각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요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윤정아, A 구간에서는 F랑 G 중에 누가 위에 있지? F가 위에 있다는 거 확실히 보이죠? B 구간에서는 누가 위에 있지? G, 직선이 위에 있죠. C 구간은 다시 F고 D 구간은 G가 위에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F가 위에 있는 구간을 찾을 거니까 대문자로 말하자면 누구랑 누구야? A랑 C인 거지, 그치? 요렇게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A라는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X값의 범위로 말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부분은 X값의 범위로 말하자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그렇게 색칠을 해놓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럼 A보다 왼쪽이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부터 C 사이, 여기가 어디였지? 0이었죠. 0부터 C 사이니까 요렇게. 혹시 한눈에 잘 안 보이면 쭉쭉쭉쭉 잘라놓고 영역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답이 2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40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제 치환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자, 요렇게 생긴 애 해가 0부터 3까지다 라고 했어요. 일단 치환을 좀 해볼게. 당연히 재현아, 무엇을 치환해야 돼? AX제곱. 이걸 뭘로 치환할까? T로 치환할게요. T로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어때? 크겠지, 그치? 자, 그리고 치환된 식이 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B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를 다 풀었을 때 마지막에 x의 범위가 뭐가 나왔다? 마지막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어. 이거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나왔다는 거는 a의 x제곱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나왔을까요? 이게 곧 t잖아? 자, 이것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나왔을까? 추측할 수 있잖아. x가 0일 때면은 여기가 0인 거 아니야? 그럼 t가 얼마야? 여기가 0이면은 t값 1 돼야지. 그 다음에 x가 3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t값은 a의 3제곱이지. 그지? 자, 여기가 그러면 1이 되고 여기가 a의 3제곱이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t의 범위가 1부터 a의 3제곱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바로 위에 줄에는 이런 모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안에 뭐하고 뭐가 써 있었을까? t-1이 하나 써 있었을 거고 여기는 t-a 3제곱이 써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28이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a 값을 찾을 수 있죠. 그치? 자, 요 28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a의 세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 더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 제가. 그치? 그냥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지금 28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a가 몇이다? a가 3이다. 그치? a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27이라는 거니까 그럼 b는 얼마예요? b는 얘와 얘가 곱해진 값이잖아. 그러니까 b는 얼마? 27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a는 3, b는 27. 답은 30. 치환해서 푸는 단계를 잘 알고 있다면 거꾸로 추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자, 44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44페이지에 요 문제는 나랑 같이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자, 341번 한번 볼게요. 341번은 이 문제도 딱 처음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 얘도 밑하고 지수에 다 x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치? 조심해야 되고 얘는 애초에 x의 범위를 나누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x-1이랑 -x 플러스 5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0보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가 깔려야지. 1보다 크다가. 지금 밑이 x잖아. 밑이 x인데 밑을 지웠는데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부등호가 그대로라는 건 밑이 1보다 클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처음 출발할 때 x의 범위를 나누고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부터 볼게요. x가 1보다 클 때. 자, 이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수에 있던 애들이 그대로 내려와. 부등호도 그대로 유지돼. 그죠? 그럼 요거 풀면은 소연아 어떻게 되지? 넘겨.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어때?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니까 뭐죠? 요게 공통 범위죠. 그쵸? 요게 공통 범위. 그래서 지금 답 한 군데 찾았어. 요렇게 한 군데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해봤으니까 정우야,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떤 순간을 확인해 봐야 될까? 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확인해 볼게요.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밑이 1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내가 얘랑 얘를 비교할 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뒤집혀야 돼요. 그러면은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힌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풀었던 결과랑 반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골라야 되잖아. 이번엔 누구야 그럼? 얘가 공통 범위죠. 공통 범위가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수직선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보인다면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이렇게 해가 나왔잖아요 지금. 요거랑 요거. 그래가지고 보기에서 골라보면은 2번이죠. 이 문제 답이 2번일까요? 자, 지금 풀이 과정을 봐봐. 여기서 빼먹은 순간이 있어요. 그죠? 빼먹은 순간. 어떤 순간을 빼먹었죠? x가 1인 순간을 빼먹었잖아. 그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x가 1인 순간이 해가,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 하지만 지금은 자, x가 딱 1일 때를 체크를 해봤을 때 좌변도 뭐가 돼요? 1이 되고 우변도 뭐가 돼요? 1이 되잖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등호에 등호가 껴있잖아. 그치? 그죠? 등호가 껴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참이란 말이야. 성립을 하죠. 참이야 참. 그치?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도 답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아니라 1에다가도 등호가 들어가 있는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인데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핵심이고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그리고 밑이 딱 1일 때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푼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347번. 이거는 새로운 내용은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풀었던 그냥 지수 부등식을 잘 풀어내시면 돼요. 347번 풀어보세요.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부등식 서준이 풀었어? 뭐 나왔어? x의 범위가
예? 아니 그니까 x의 범위가 뭐가 나왔냐고요. 이렇게 풀지 않았어? 이렇게 풀지 않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안 풀면. 아니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거 아니야. 그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값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t라는 것이 3의 x제곱이었고 3이라는 거는 3의 1제곱이고 9라는 거는 3의 2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x의 범위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요것들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부등호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형진아,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죠. 그래가지고 식이 어떻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 3, 4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t의 범위는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가 없어요.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지? 요걸 우리가 t로 치환했으니까. 그래서 요 범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럼 결국 t는 4보다만 작으면 되고, 4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고, 4라는 숫자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t라는 값은 2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밑을 떼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그치?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여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 근데 이거의 교집합이니까 공통범위 찾는 거잖아. 공통범위 찾으면 그냥 뭐예요? 얘가 공통범위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는 정수인 원소니까 1하고 2. 재현아, 욕하면 안 돼. 네. 답은 3. t로 치환하면 1보다 커진다고 해야 0보다 커진다고. 아,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랬었나? 그 0보다 큰다는 저 아까 범위 그 키가 4보다 작다 할 때 음. 0 안 써도 자, 여기다 0을 써도 돼요. 근데 쓰면은 봐봐. 쓰면은 요게 0이라는 값은 2분의 1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니 없니? 표현할 수 없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2분의 1의 x제곱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이게 무조건 0보다는 크다가 늘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x의 범위를 구할 때는 요 0보다 크다라는 건 x의 범위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무조건 x에 뭘 넣든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쵸? 그래서 t에서부터 날려버리고 찾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5페이지로 가서요. 45페이지에 349번 한번 볼게요. 자, 34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강조를 할게. 우선 이 문제도 보자마자 호철 어떻게 할 거야? 치환할 거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뭐 쓸 거야, 어쩌라? 표준형으로 바꾼다. 형진이 뭐 쓸 거야? 그려서? 여러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판별식이 생각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써야 돼요. 판별식을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판별식 쓰면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자, 요게 0보다 크니까 얘가 그럼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요 놈의 판별식을 바로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k 이렇게 되잖아. 걔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k가 1보다 크다. 그럼 답은 뭐야?
3번이죠. 그죠? 이게 이 문제 답이 맞거든? 근데 봐봐. 이 똑같은 문제를요. 자, 내가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 여기만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치환했을 때 이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요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내가 만약에 판별식을 써가지고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가지고 k는 1보다 커 라고 하면 이건 틀려요. 왜 얘는 맞고 얘는 틀릴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떨 때 판별식을 쓰고 어떨 땐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뭔 차이일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판별식보다 더 근본적인 풀이는 뭐죠? 그려가지고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게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값을 찾으면 돼요? 이게 가지는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거야.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주면 되잖아. 나머지 부분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풀이는 이놈의 최소값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생각할 때 자, 치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 그치? t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써도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얘를 t-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은 꼭지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t가 1이잖아. t가 1이잖아. 그치? 그니까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여기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는 영역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이 함수가 갖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함수값인 k-1 얘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든 아니면 판별식을 쓰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는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뭐가 바뀌었지? 그지?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졌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이 꼭지점의 t값이 얼마야?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이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동일하거든요. 그럼 0이라는 값이 이번에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이 아니라 요 부분만 보면 되는 거거든. 요 부분의 최소값은 어딘데? t가 0인 순간. t가 0인 순간이면 얼마예요? t가 0 집어넣으면 k잖아. k. 그치? 그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으로 써가지고 나오는 결과물과 어때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쓸 때 단순하게 말하면 이래요. 판별식을 써도 될 때, 맘 놓고 써도 될 때는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 범위에 제한이 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 그러면 판별식 써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자, 지금 이거 t에 대한 식이잖아. t는 범위에 제한이 걸렸죠. 범위에 제한이 걸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판별식 쓰면 어때?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범위에 제한이 걸렸을 때는 판별식 말고 뭘로 가야 정확하다? 그래프 그려서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이 정확하다. 그죠? 혹시 이 답을 보면서 약간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 왜 여기는 등호를 넣을까? 0이랑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커야 된다며. 근데 여기 왜 등호를 넣었지? 등호가 빠져야 정확한 거 아니야? 이건 등호를 넣는 게 맞아요. 왜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t가 0보다 클 때가 t의 범위죠. 무슨 말이냐면 t가 0보다 클 때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t가 딱 0일 때는 어떨까? t가 딱 0일 때는 t가 딱 0일 때도 이 식의 값이 0보다 커야 될까? 같아도 돼.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0보다 클 때부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해하도록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판별식을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 범위의 제한이 걸렸을 때는 판별식 쓰는 것보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정확한 풀이다. 그죠?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 있는 실생활 문제 중에서는 그 355번 하나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355번 답 찾아주세요. 이 변수를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처음 박테리아의 수를 A라고 하고요. T 시간 후의 상황을 식으로 쓴다면 T 시간 후의 상황, 그러면 A 배양기에는 처음에 A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T 시간이 흘렀어. T 시간 후에 여기는 몇 마리가 됐을까? 응?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나잖아. 그러면 T 시간 후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를? A 곱하기 2의 T제곱이라고 써야 되지 않아요? 맞나요? 그잖아. 처음 숫자에서 1시간 지날 때마다 2를 곱하는 거잖아.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는 거니까 T 시간이 지나면 2를 T번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B 배양기에서도 처음에 A 마리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T 시간 후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일단 A 곱하기 해주고 3의 T제곱 하면 되나? 4의 T제곱 하면 되나? 이거는 근데 1시간마다 4배가 아니잖아. 3시간마다 4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쵸, 이거는 3시간마다 곱하기 4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3시간마다. 그러면 T 시간 동안에 이 곱하기 4는 T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몇 번 들어갈까? 3분의 T번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야지 곱하기 4가 한 번 되는 거잖아. 6시간이 돼야지 곱하기 4가 또 한 번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T시간 후에 B 배양기에 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게 뭐와 같아야 돼? 그치? 처음 숫자의 40배. 뭐라 그래야 돼? 40A하고 같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얘네 둘의 합이. 그치? 그러면 어차피 A라는 문자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지.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거니까 A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식은 2의 t제곱 플러스 4의 3분의 t제곱 플러스 는 40 이렇게 되지. 이걸 어떻게 푸나?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치환이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치환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뭘 치환할래요? 2의 t제곱? 2의 t제곱을 치환하면 얘는 어떻게? 그럼 분수 나오지 않나? 근데 분수가 나와버리면은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또 못 풀잖아. 그 지수에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인공을 잡아주려면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요? 4의 3분의 4에 말고, 자, 2의 3분의 t제곱 있지. 얘를 한번 x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x를 뭐 했다라고 보면 돼? x를 제곱했다 보면 되잖아. 그지? x를 제곱했다 보면 되고, 얘는 뭐예요? x를 세제곱했다 보면 되죠. 그렇지 않니? 그지? 얘는 x를 제곱한 거, 얘는 x를 세제곱한 거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x 제곱 이렇게 되고 그게 40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응? 이거 이제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줘야죠. 근데 이게 뭐가 빠졌나? 2배. 2배항기에 있는 이게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2배항기에 똑같이 넣었을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A 배항기에도 A개가 들어있었고 처음에 B 배항기에도 A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2배항기를 합쳐가지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들어있던 박테리아를 몇 개라고 봐야 될까? 처음에 여기다가도 A마리 넣고 시작했고 여기다가도 A마리 넣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서 생각하면 처음에 몇 마리로 시작한 거예요? 2A마리로 시작한 거예요. 2A마리. 2A마리가 몇 배가 됐다? 40배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40A가 아니라 2A에다가 40 곱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그치? 배항기가 2개였으니까 각각 A개씩 넣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만 80으로 바꿔놓고서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3차 방정식을 딱 봤을 때 생각나는 X값 있나요? X에 얼마쯤 넣으면 성립할까? 4 넣으면 성립하죠. 그쵸? 우리 원래 3차 방정식 풀 때 원래 정석 풀이도 그거잖아. 조립제법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 넣으면 성립하는지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 집어넣으면 성립하고요. 4 집어넣으면 뭐 x-4 한 다음에 뒤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나올 텐데 어차피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옵니다. 거의 활용 문제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x값은 4가 되는 거다. 그럼 x가 4면 답이 4인가?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자, x가 4라는 건 우리가 지금 2의 3분의 t제곱을 x로 치환했기 때문에 자, 2의 3분의 t제곱이 4다. 근데 4라는 건 또 2의 2제곱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 t는 몇이구나? 6이구나. 그래서 몇 시간? 6시간 후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숙제는 45까지만 할게요. 45까지만 하고 그 호원 친구들은 토요일 날까지 45까지 풀어 옵시다. 토요일 날까지 45까지 풀어 오시고 호원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요일 날 6시 15분까지 교실로 바로 오세요. 그래서 그날은 RPM 교재 말고 다른 걸로 좀 수업을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 RPM 숙제는 토요일까지 다 해오시고 다른 책으로 수업을 다른 프린트로 수업을 할 거니까 6시 15분까지 여길로 오기. 자, 호원은 잘 다녀오고